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현대사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그 광복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그 흐름을 같이 배워봤었는데요. 자, 8월 15일,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세계대전에 패전했다. 그래서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딱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8월 15일 그 당일에 이게 전쟁이 끝이 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광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광복을 맞이해버려요. 하루아침 사이에. 네,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만의 세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만의, 조선만의 세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이제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였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왕정 국가를 거부합니다. 왕정 국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했고요. 남쪽은 미군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군정 하죠. 그래서 미군이 정치를 하는 미군정이 실시되고요. 남한 내에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우리는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통해 했었고요. 자, 그래서 한국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3국, 여기서 3국은 미국, 소련, 영국이거든요.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자, 민주주의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회의 내용,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최대 5년간 우리의 모든 권력을 맡기고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초기에는 이제 좌익 세력들은 초기에 반대하지만 나중에 다 지지를 하고요. 그러나 우익 세력이었던 김구 선생님 비롯한 이승만, 김구 선생님 비롯한 사람들은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참여 단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자, 미국은 모든 단체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소련은요, 모스크바 회의 결과를 지지하는 단체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1차 미소공위는 결렬이 되고, 무기한으로 이 위원회 열지 말자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자, 이승만이요. 1946년 6월 3일에 정읍에서 남한 쪽에서도 남쪽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정읍 발언이라는 사건도 있었죠. 대부분 반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6년에서 47년까지 자, 미 군정의 지원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우리가 서로 분열이 돼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을 합치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극좌와 극우파 세력들 둘 다 외면합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는 근데 또 이 좌우합작 7원칙을 통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하고 토지 개혁하고 친일파 차단하자라고 하지만 좌우 세력들이 외면하고 미군정의 지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소공위인데요. 성과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유엔에 한국 문제를 상정을 하고요. 유엔은요,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유엔에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을 방문을 하죠. 그러나 소련이 입국을 거부합니다. 왜요? 북한의 인구수가 당연히 월등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면 당연히 북한이 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입국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유엔 소총에는요, 선거 가능 지역에서, 즉 위원장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에서, 남한에서 선거가 치러지죠. 그게 이제 5식 총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제한국회가 형성이 되죠. 이따가 또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남북협상 인데요. 자, 김구와 김규식이요, 남북 정치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방문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고요. 미군, 소련군 두 나라 군대 철수를 요구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 자익 세력들이요, 총선거를 앞두고 무장분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주의 세 곳 중에서 두 곳에서 선거하는데요, 선거를 무효화하고 진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육군 경찰을 출동하다. 그래서 출동 명령이 내려오죠. 그러나 이제 군 내에 좌익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발과 봉기가 팡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커지게 됐었고, 커졌다라는 거, 또 이러한 일들이 일부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이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이 좀 없는 사건처럼 치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다가 요즘에서야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5월 10일에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한국회 의원들이 선출이 되고요. 이 당시 임기는 2년짜리예요. 그래서 2년 지나면은 또 선거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제한헌법을 제정해서 김교식 등 남북 협상파와 자익 세력들이 그러나 이제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죠. 그리고 이 제한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왕권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국 선언을 하고요.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하자라는 상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통령과 부통령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부통령 제도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이렇게 선출했었고요.
이 당시 임기는 4년이었어요. 그리고 중임 1회가 가능하다. 트럼프처럼 지금 미국 대통령처럼 4년 임기를 채우는데 이 4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하고 싶으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선출이 됩니다. 유엔에서 가장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주게 돼요. 같은 해에 9월 달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요. 자, 제한국회는 어떠한 활동을 했냐면 일단은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제정이 되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산 다음에 돈을 주고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를 실현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은요. 자, 영상이 총 3파트로 나눠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6.25 전쟁 얘기를 할 거고요. 6.25 전쟁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민주주의 하면서 민주화 운동 얘기들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더불어서 광복 이후부터 이 경제와 사회 얘기 이렇게 3파트 얘기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총 3개 정도 끊어져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너스 영상처럼 하나 이제 더 할 게 있어서 그런 보너스 영상처럼 하나 더 올라가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약간의 특강 형식처럼 그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25 전쟁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쟁이 왜 전쟁이 났고, 어떻게 전쟁이 끝나가는지 그 흐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6.25 전쟁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2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과 소련의 이 두 나라 군대가 철수를 하고요. 철수하면서 동시에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 주변에서 소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요,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선언을 하나 딱 하는데요. 미국은 한반도를 뒀더라도 태평양의 이 주변에서 주변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있는 일들은 미국이 지원을 할 거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라인이 어디까지였냐면, 지도를 조금 보시면 되겠 텐데, 잠깐만요. 위쪽에 지도를 살짝 켜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태평양의 이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치슨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 선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반도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 다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하고 방어할 거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는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침을 해도 미국이 뭔가 도움을 주거나 그러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벨미가 된 거예요. 남침의 벨미를 돼서 네, 남한을 공격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은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 과정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북한은요, 6월 25일 갑자기 침입을 해옵니다. 침입을 해서 북한은 남침을 합니다. 무력으로 남침을 하고요. 당연히 약 3일 만에 서울은 함락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국군과 유엔군은요. 낙동강 이 지역인 거죠. 부산 쪽. 이 지역까지 쭉 내려와서 더 이상 우린 물러설 데가 없다 해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인천으로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서울과 이 땅을 되찾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고 이 상륙작전 속에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이 38도선을 돌파를 해서요.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국군이 되게 반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남한의 승리로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고 서울도 다시 빼앗깁니다. 그래서 1월 4일에 서울 사람들 다 도망쳐서 나오게 돼요. 밑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가죠. 피난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지면 안 된다 해서 유엔군과 국군은요 총공사를 해서 서울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역에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이제 도저히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싸워가면서 얻을 건 없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전쟁을 잠시 쉬자라고 해서 전쟁을 정지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남북이 협정을 맺고요. 그렇게 이제 판문점이 설치가 되고 휴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전한 지 약 75년이 지났어요. 75년? 맞나? 50년을 시작해서 제가 산수가 떨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53년에 체결을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는 거죠. 이에 이제 소련군이 휴전을 제의해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고요. 자, 경계선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 방식을 두고 갈등을 맺게 되고요. 이승만 정부가 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방공포로들 석방합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이 결국 설정이 돼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의 위쪽은 북한, 아래쪽은 남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이 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 선이 허물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까? 6.25 전쟁은 늘 시험에 나왔지만, 네, 어, 그래서 이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또 상황인지라. 네. 그래서 자,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산가족 문제 발생했고요. 사람들 당연히 죽었으니까 인명피해 많이 입었고요. 산업시설이나 경제 기반들 파괴돼서 산업이 발전이 없었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때 더욱더 힘들어졌고요.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요. 남북 간의 적대감이 심화되고 전통 문화가 파괴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전통 문화 파괴가 과연 이 전쟁 하나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그리고 남북 간의 독재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6.25 전쟁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이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화 운동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이제 큰 종이 하나를 펼쳐 두시고 시기를 좀 나눈 다음에 분류해서 시기보다는 이 뭐랄까요? 정부 순서대로 그냥 흐름을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 큰 그냥 빈 종이 하나 준비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화운동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영상에서